일러스트레이터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여러 효과가 들어있는 개체들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면은 전체 화면으로 움직일 때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 화면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는 또 잘 움직이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레이어를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숨겨 놓음으로써 이 화면의 컨트롤과 개체의 조작, 정리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윗줄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서 그룹에서 얘네들을 다 하나로 선택되게끔 묶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를 하면 레이어 1번에 맨 위에 이 그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몇 번 눌러서 레이어를 새로 몇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그룹한 개체를 레이어 2번에 집어넣습니다. 레이어 2번의 컬러가 현재 레드이기 때문에 레이어 2번에 들어간 이 개체들은 선택했을 때 이제 레드로 나타나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 선택하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하고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그럼 레이어 1번에 맨 위로 올라오죠. 그것을 레이어 3번에 넣고 다시 갤러리를 만들어 놓은 이 오브젝트들을 쥐고 컨트롤 그룹, 마우스 오른쪽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그리고 레이어 4번,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하고 컨트롤 그룹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그 다음에 레이어 5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이렇게 가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가려주면은 확실히 빨리 잘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만큼 선택해서 다시 언그룹해서 풀어버리는 거죠. 포토샵에서는 각각의 레이어를 조작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레이어의 개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가리고 보이고 또는 개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집어넣어 놓는다 정도의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때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옵션이 나타나고, 그럼 이 네임에다가 1주차, 그 다음 컬러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해 줄 수 있고, 또는 여기 옆에 사각형을 눌러서 더 원하는 여러가지 색깔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OK 하고 눌러주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1주차. 그러면 현재 레이어 3번이 2주차, 그 다음 레이어 4번이 3주차. 알아볼 수 있게 에펙트, 갤러리, 그 다음 레이어 5번이 스트로크, 펜툴, 옵션, 앞에다가 4주차.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뭐 있었지 하면서 이제 꺼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로 배워볼 내용은 클리핑 마스크와 이미지 트레이스입니다. 이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구글에서 골든 PC 또는 뭐 금붕어라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은색 배경이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미지 복사,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 와서 컨트롤 V 해서 한번 붙여 넣어보죠. 이런 현재 이 이미지는 이렇게 보면은 투명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이렇게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픽셀로 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벡터와는 달리 이 이미지들은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픽셀로 깨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 금붕어를 이렇게 금붕어의 이미지만 따서 다른 색깔이 있는
다른 컬러의 위에다가 이 금붕어를 올리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이 블랙 부분을 지우고 그것을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PNG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 위의 방법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밑에 방법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클리핑 마스크부터 한번 배워보죠. 클리핑 마스크는 이미지의 일정 부분을 내가 이 지정해주는 형상의 패스에 따라서 그것을 지우거나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펜툴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한번 따보죠.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잔털 같은 것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럼 잘 보일 수 있게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죠. 근데 이걸 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브러쉬 툴이나 연필 툴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땄다고 해요. 물론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되니까 훨씬 더 섬세하게 따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땄을 때 면적을 선택하고 바깥쪽 이미지도 같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Make Clipping Mask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하나 다시 복사를 해서 보죠.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현재 이미지를 잘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여기 이만큼 뭔가가 살짝 보였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클리핑 마스크는 이미지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를 누르면 다시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특성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런 금붕어를 파일 하나 안에서 수백 개를 썼다고 할 때는 이 큰 이미지, 지금 이 밑에 있는 금붕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컴퓨터 파일 안에서는 현재 이 여백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는 좋은 점도 많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업을 하다가 이 잘라놓고 놨더니 이렇게 잘라놓고 놨더니 이 부분을 좀 더 수정을 봐야 되겠어. 그러면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서 이 패스를 수정을 보게 되면 다시 그것에 맞춰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자,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미지를 요거 하나 쓰자고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데이터의 용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단점이 있더라.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릴리즈하고 이제 포토샵에 갔을 때 컨트롤 V 해서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이쪽 포토샵에서는 이제 요게 레이어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셀렉트 컬러 레인지로 이 블랙에 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여기를 지워버렸다. 이 눈알까지 지워지면 안되죠. 선택 영역을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토샵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냥 맛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웠다. 그러면 이렇게 금붕어의 이미지가 남고 여기에 체크 부분이 보이게 되죠. 그럼 이 체크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면 투명하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걸 하나 복사해서 그것을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타이트하게 만들고 다시 옆에 불필요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이런 픽셀들을 조금 지워줘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PNG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와서 다시 사용을 해보면 PNG 이렇게 애초에 이미지가 투명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라 나머지 픽셀들을 다 지워버리고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데이터의 용량은 작아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샘플은 워낙에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잘라줘야 돼서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픽셀 남는 부분들을 다 섬세하게 지워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클리핑 마스크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잘라주고자 하는 요 형태 있죠? 요 형태, 요 개체가 자르고자 하는 대상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어레인지 샌드 투 백으로 해서 뒤로 밀어버리면 클리핑 마스크를 했을 때 안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Top Selected Object must be a pass. 그러니까 탑이 반드시 위에 있는 개체가 패스여야 되는 거예요. 밑에가 이미지고.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쥐고 Making Clipping Mask. 그 다음에 요런데 위에다가 이렇게 금붕어를 올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요게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스는 구글에서 블랙 로고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럼 유명한 브랜드 중에 뭐 이런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현재 이 로고는 해상도가 높아서 벡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앞으로 이 일을 하다가 특정 그 로고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벡터를 찾지 못했다고 할 때 이 임시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위에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항목이 나타나요. 그 옆에 프리셋을 눌러보면 뭐 하이피델리티 포토, 그 다음에 뭐 3컬러, 6컬러, 뭐 블랙 앤 화이트, 뭐 실루엣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일 때는 실루엣을 클릭합니다. 그럼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선택하고 익스펜드를 누른 다음 언그룹을 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 개체는 이렇게 벡터로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동화 스킬, 자동화 명령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로는 쓸 수 있지만 그 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써보면. 그래서 정 없고 시간이 너무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택했을 때 아까 이 금붕어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릴리스 클리핑 마스크 해서 이 이미지를 하나 복사하고 이 이미지를 선택하면 똑같이 위에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있죠. 그럼 클릭하고
여기에 하이 피델리티 포토 또는 3칼라, 6칼라, 16칼라가 있는데 각각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 이미지 트레이스에 하이 피델리티 포토. 그러면 이 픽셀을 막 분석을 해서 이걸 벡터로 바꿀 준비를 해줘요. 자, 그 다음 그걸 익스펜드를 누르면 이렇게 복잡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이 아래쪽에 다시 언그룹 해주고 요걸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빼보면 이 픽셀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벡터로 만들어 주더라. 대신에 데이터의 용량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요. 하나하나 선택해서 지워주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 다시 지우고 두 번째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방금 하이 피델리티, 그러니까 높은 해상도의 그 필터를 적용을 했으니 이번에는 3칼라. 그러면 또 얘가 진행을 해주면서 이걸 벡터로 바꿀 준비를 합니다. 짠, 이제는 조금 더 단순화 됐죠. 그 다음 선택하고 익스펜드를 눌러서 패스 상태로 만들고 지금은 그룹이 되어 있으니 언그룹 시켜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징그럽게 변형이 되었다. 또 지우고 또 다른 것도. 자, 이미지 트레이스에 라인 아트, 스케치 아트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눌러보세요. 라인 아트. 그러면 뭐 남는 게 별로 없네요. 컨트롤 Z, 테크니컬 드로잉 또 남는 게 별로 없고, 이렇게 지금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필터, 그 이미지 트레이스 프리셋을 적용을 해야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대로 쓰기에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스를 쓰는 방법,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섬세하게 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포토샵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브러쉬나 지우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워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애초에 우리가 배경 따기 편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더 좋고, 또는 골드 PC 한 칸 띄고 PNG를 클릭해서 애초에 배경이 다 따져 있는, 이런 식으로 배경이 다 따져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이미지는 여기 체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체크는 실제 체크가 아니고 이미지를 저장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 보면은 이 배경이 아마 깨끗하게 따져 있는 이미지일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따져 있는 이미지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직접 설정해서 쓸 수 있더라. 그 다음 이미지 트레이스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를 벡터로 바꿔주긴 하지만 그 벡터를 사진처럼 섬세하게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 이 단순화, 몇 가지의 프리셋에 의해서 단순화 시켜주면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또 로고 같은 것들도 급할 때는 이 이미지 트레이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블렌드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블렌드 툴은 여기 메인 툴바에 있는 기능 중에서 스포이드 옆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이것은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이 제품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패스가 있었을 때 이 패스와 이 패스 사이에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변형을 시작해서 이렇게 몇 개가 지정이 됐을 때 여기까지 변형이 되는 그 중간 단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 블렌드 옵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무스 컬러가 있고, 스페시파이드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드 디스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텝을 한번, 그 다음에 이걸 뭐 10개 정도로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뭐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일단 10개로 두고 첫 번째 거 하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그 사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선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블렌드 툴이 먹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뭐 패스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또는 익스펜드를 눌러서 얘네를 각각의 개체로 이렇게 선택해서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속이 비어있는 상태. 자, 그럼 블렌드 툴을 조금 더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사각형이 있고 원형이 있어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고 그 스페시파이드 스텝으로 7개를 만들어 주는데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또 이런 라운드 사각형에 별이 있고 블렌드 툴로 5개 정도를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중간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진다.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이 녹색이고 그 다음 옆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이런 오렌지색이다. 블렌드 툴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스무스 컬러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연결이 되면서 그 그라데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지글지글 남는 문제도 있어서 이 수치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스무스 컬러를 쓸 때, 그 다음 마지막에는 스페시파이드 디스턴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mm 정도로 설정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형태가 변하면서 컬러도 변하고 그 다음에 거리도 같이 변하는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은 뭔가 패턴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앞에서 봤을 때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바람이 나오는 어떤 구멍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복사를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제자리에 복사하고 여기서 이제 바람이 나올 거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요만한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 여기는 조금 더 크면서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두 개는 두께가 0.5로 굉장히 가늘다. 이런 경우에 이 블렌드 툴을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죠. 20개 정도를 스페시파이드 스텝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20개는 너무 많았네요. 그러면 한 17개 정도 클릭 하면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오브젝트 익스펜드, 그 다음 뭐 스트로크만 다 끄집어내서, 자, 다시 익스펜드, 오케이. 그 다음 언그룹, 여기 아래쪽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내려주면
이제 이런 형태를 여기 위에도 하나,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복사하고 컨트롤 DDDDDDD 딱 눌러주면 이렇게 복잡한 이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그 그라데이션 설명할 때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요 그라데이션 패스에 대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S자가 있고 그게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고, 다음 두께가 이만큼 두껍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옵션에서 끝부분을 둥글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컬러를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고 싶으면 이 밑에 있는 그라디언트를 기본적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스와치에서 여기 그라데이션 브라이트 그러면 이런 그라데이션들이 나타나니 선택해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미묘한 그라데이션이 지금 만들어졌죠. 그럼 너무 미묘하니까 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라데이션 옵션에 가보면 스트로크에 대한 그라데이션을 3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현재 상태 그대로.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뭔가 약간 다르죠. 자, 요게 다른 거는 이 각이 져 있는 경우에 티가 납니다. 자, 요게 1번, 요게 2번. 그리고 3번은 이 스트로크를 따라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3번. 그러면 이 뭔가 호수라던가 이렇게 뭔가 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이 방법을 써주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로고 작업 이야기 할 때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로고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로고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러스트 벡터 로고를 찾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BMW 로고 한 칸 띄고 일러스트레이터 포맷의 확장자 AI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l 해서 찾으면 거의 이런 벡터 프리 다운로드 시크 로고 같은 곳에서 이런 벡터 로고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포맷이 AI가 있고 포맷이 EPS가 있는데 EPS든 AI든 상관없어요. 이 AI는 둘 다 벡터인 건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AI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EPS는 버전에 상관없이 다 어떤 일러스트 버전이든 다 열 수가 있는 파일 포맷이죠. 자, 그럼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 그 다음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았던 게 아무래도 좋겠죠. 클릭.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내려가 보면 다운로드 벡터. 클릭. 그럼 조금 기다려요. 자, 떴으면 지웁니다. 어디 갔지? 여기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열어보면 그 안에 BMW AI라는 요 벡터 파일이 들어있죠. 그럼 그것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진 로고를 금방 찾을 수 있다. 또 이런 로고 말고도 여기에 프리 벡터 아이콘 이라고 검색하면 로열티 프리 벡터 이미지도 있지만 이 플래티콘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또는 프리픽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
전 세계의 유저들이 공짜로 쓸 수 있는 벡터 아이콘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런 아이콘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회원 가입을 해야 되거나 그래요. 근데 이제 프로가 돼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괜찮긴 한데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밑에 보면 더 좋은 자료들은 유료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쓸 때는 이제 이런 걸로 대충 쓰고, 또 높은 퀄리티가 필요할 때는 뭐 사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또 요즘에 셔터스톡이나 어도비 스톡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뭐 나름 저렴한 가격에 이 월 34,000원이네요. 네. 어도비의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죠. 그 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을 이용해서 대충 필요한 것들은 한번 이렇게 다 훑어서 봤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들은 차차차차 더 하게 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을 같이 그려보면서 앞에서 썼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